2026년 1월 19일, 겉보기엔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던 한 주였는데요. 사실 이 안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정말 거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. 오늘 이 격동의 한 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근데 정말 평온했어요.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날이었잖아요. 그래서 미국 시장은 문을 닫았죠. 모든 게 다 멈춘 듯한 아주 고요한 하루였습니다. 자, 그럼 투자자들은 연휴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지나가겠구나. 이렇게 생각했을까요?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이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는요,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거든요. 지정학, 산업, 그리고 거시경제 데이터.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럼 첫 번째 파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이건 정말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지정학적 충격이었는데 바로 백악관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관세 위협이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한 문장이요, 대서양 무역 관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죠. 아니, 갑자기 그린랜드 구매랑 관세를 연결하다니요?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. 근데 이 관세 위협이 단순히 덴마크 하나만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, 프랑스, 영국, 유럽의 핵심 동맹국 8개가 전부 포함됐거든요. 이건 뭐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이랑 유럽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위협이었던 겁니다. 상황은 정말 빠르게 악화됐습니다. 미국이 10% 관세로 시작해서 이거 25%까지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하니까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. 무려 930억 유로에 달하는 보복 관세에다가 기존 무역 협정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겁니다. 이제 정말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. 자, 이렇게 지정학적인 단기 충격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동안에요,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장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바로 미국의 산업 정책,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말 거대한 베팅이었죠. 2,500억 달러. 이 어마어마한 금액, 이게 바로 미국이랑 대만 간의 새로운 반도체 협정 규모입니다.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, 그 이상이었어요. 이 금액은요, 대만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만들고 또 확장하는 데 직접 투자하기로 한 약속입니다.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. 해외로 나갔던 반도체 공급망, 이거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서 기술이랑 산업 리더십을 확실하게 되찾겠다. 바로 이겁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하나 궁금하시죠? 이 데이터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. 1990년에 전 세계 반도체 37%를 미국이 만들었거든요. 그런데 2024년에는 10%도 안 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이 극적인 하락, 이게 바로 미국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되찾아오려고 하는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정학적 긴장, 그리고 장기 산업 정책의 변화 속에서 시장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. 뭐랄까, 연휴 때문에 미뤄졌던 아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시 압축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죠. 주 초반은 정말 조용했잖아요. 근데 진짜 긴장감은 바로 이 목요일에 다 집중됐습니다. 실업수당 청구 건수, 3분기 GDP 수정치,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, 즉 PCE 물가지수, 이게 전부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. 시장은 정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PCE 가격 지수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인플레이션 척도이기 때문이에요.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그냥 결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당시에 투자자들이 정말 눈여겨봤던 숫자들입니다. 3분기 GDP는 4.3%라는 아주 견고한 성장을 예고했죠. 근데 문제는 근원 PC 물가가 2.8%로 연준의 목표치인 2%를 여전히 훌쩍 넘고 있었다는 겁니다.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죠. 그러니까 성장은 강한데 물가도 높다. 이 서로 다른 신호계 시장의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이 세 가지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. 지정학적 충격, 장기 산업 정책,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. 이 모든 게 단 한 주에 압축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? 자,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? 분석가들은 크게 5가지를 짚어냅니다. 첫째,
PC 데이터에서 봤듯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는 점. 둘째, 경제는 강한 성장 신호랑 둔화 신호가 막 뒤섞여서 혼란스럽다는 것.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고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. 결국 이 모든 것은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. 그린란드 관세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죠.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. 이렇게 지정학, 거대한 정책, 그리고 냉정한 경제 데이터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과연 단 하나의 지표만 보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?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이 격동의 한 주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.